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제가 자주 다니는 저희 미용실이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고객을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세요? 하니까 리뷰에다가 모욕적인 말을 해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 고소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고소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고소를 당하신 분이거나 고소를 하고 싶은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고소를 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찾아가서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소장을 어디다 내냐, 어느 경찰서에 내면 되냐, 어느 경찰서에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송을 시켜줍니다. 관할에 있는 경찰서로.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죠. 그러면 연수경찰서에 그냥 내면 돼요, 여기서 내려면은. 그런데 그 사건의 피고소인이 예를 들면은 서울 강남구에 산다. 그러면 사건이 서울 강남구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죠. 한 2주, 3주, 뭐 길면 한 달?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면은 그 경찰서로 내면은 더 빨리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네. 고소장을 제출하라 했잖아요. 네. 그 양식이 있나요? 고소장 양식도 뭐 정해진 양식은 원래는 없어요. 근데 꼭 적어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야지 사건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겠죠. 적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소인의 인적사항, 내가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고소인들이. 그러면은 내 인적사항이 알려주기 싫은데 피고소인한테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거 알려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정보라서 정보공개 청구해도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다 적어내야지 관할 같은 걸 정하기가 쉽고, 그리고 뭐 연락처를 알면은 적어놔야지 수사관이 연락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고소 취지, 죄명을 적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 뭐 사기면 사기죄, 저는 누구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범죄 사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사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잘 써야지 사건이 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각 범죄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성요건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기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이익을 받고 나는 손해를 받고, 나는 처분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단계별로 인과관계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문단으로 간략하게 써서 내는 거예요. 결국 이 문단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이 수사거든요.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아주 자세히 나는 저 사람을 어디서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증거는 뭐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고소장은. 이렇게 해서 내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고소장도 작성을 했고 그 피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장을 이제 접수를 했죠. 그러면은 담당 수사관이 이제 배당이 되고, 그 수사관이 이제 사건 검토를 좀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다. 그러면 고소인을 불러요, 경찰서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왜 부르냐 하면은 고소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 좀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충이 필요하다 하면서 고소 보충 진술 조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변호사가 이제 고소 대리를 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그 고소장 내용을 요약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변호사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 최대한 이제 정리해갖고 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고소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고소보충 진술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소인을 이제 부르는 거죠. 피고소인 나오세요 해가지고 조사하고, 이제 필요한 자료들 이제 양측에 계속 받다가 필요하면은 뭐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쭉 하다가 이제 경찰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로 넘기는데 그거를 크게는 두 가지, 송치, 불송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보내는 거죠. 송치는 이제 유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송치는 무죄라고 보는 거고요. 고소인 조사하고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피고소인도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료를 내는 거예요. 카카오톡
뭐 문자 메시지 아니면 녹취록 이런 자료들을 냅니다. 피고소인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한테 수사관이 물어보기도 해요. 피고소인이 이런 자료들 냈는데 고소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반박할 자료들이 있으세요? 하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또 이제 고소인도 저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피고소인이 낸 자료는 이런 점에서 위조된 자료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딱 잘라서 낸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낼 수 있고, 고소 대리인도 고소 대리인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변호사가 자료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이 압수영장을 해가지고 금융계좌를 확인한다거나 통화 내역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절차도 이제 거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사관이 본인 생각에 필요한 수사를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검찰로 사건을 이제 넘기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송치 결정, 두 번째는 불송치 결정. 혐의가 있다고 봤을 때, 유죄라고 봤을 때는 송치를 하는 거고, 송치가 무슨 말이에요?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경찰이 아예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송치인데요. 현재 형사소송법은 불송치를 해도 송부라고 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내요. 그러면은 90일 동안 검사가 사건을 보고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고소인도, 고소인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건데 불송치 되면은 억울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의 신청에 따라서 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또 검찰이 이제 검토를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검찰청법에 6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 그게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뭐 검찰로 고소장을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경찰로 내도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사실 고소장을 경찰로 내냐, 검찰로 내냐, 이것도 많이 이제 좀 의뢰인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뭐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차피 검찰로 고소장을 내도 경찰로 수사를 다 보냈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건들 다 그냥 경찰로 냈었습니다. 이제 수사 지휘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검찰로 고소장을 냈을 때 어차피 경찰로 보내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 또 갭이 생기는 거죠. 시간차가 생기는 거죠. 네.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좋잖아요. 네.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경찰로 내면 바로바로 진행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재판은 언제 열리는 거예요? 재판은 이제 검찰로 이제 송치를 했죠. 그래서 검찰에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사에. 문제라기보다는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죠.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보완 수사 요구라는 걸 경찰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검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기소, 공소 제기.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고소인들이. 그럼 저희도 재판에 가야 돼요? 피해자들, 고소인들이.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기소가 돼버리면은 검찰이 피해자의 대변인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굳이 꼭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가서 봐도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방청석에 어차피 앉아 있는 거라서 재판 참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방청석에만 있는 거고, 아주 간혹 이제 좀 판사님들께서 혹시 피해자 중에 누구 오신 분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손을 들면은 누구 왔습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면은 그때 이제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이러이러한 점에서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피고인은 저한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탄원서 형식으로 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나는 억울하다, 무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재판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서 열 수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 이제 무죄 주장을 한다는 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네. 그러면은 피해자 고소인이 얘기한 그 진술 조서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 측에서 그 피해자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고소인이
증인신문 기일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돼요. 또 그때는 무조건 나가야 되나 보네요. 그쵸. 그때 나가야지 이제 아무래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죠.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로 해서 이제 고소를 제기를 해서 재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유죄가 되어서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이제 처벌을 받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고소를 제기했지만 불송치가 되거나 또 불기소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 사건을 이제 보내서 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봤을 때도 이게 불기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후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항고가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고등법원에 또 재정신청을 하기도 하고,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사실상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고소인을 처벌을 구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게 고소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어쨌든 한 사람을 전과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어디 가서 함부로 내가 너 고소해버릴 거라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